안녕하세요, 모터라 유도입니다. 화성입니다. 저희 160km 테스트할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었는데 오늘 또 한 번 급조해가지고 이번 주에 바로 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와주셔가지고 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나면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라는 후회를 하면서도 꼭 또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테스트를 위해서 김기태 기자님이 메일로 많은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들을 받은 것까지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건 차 뒷바퀴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차 뒷바퀴 들리는 건 어디서든 다 들려요. 저희가 미리 보여드렸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에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두 바퀴 뜹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뜨고 두 바퀴가 뜨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100km로 달리다가 급차선 변경을 했을 때 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하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여지느냐가 결국에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 기자님도 이 레인 체인지 테스트를 하시는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꼭 뭐 바퀴가 뜨니 안 뜨니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로 내가 레인 체인지를 급한 상황에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결국에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규격화된 시험이 있습니다. ISO 3888-1 규격, 여기 더블 레인 체인지 규격이에요. 그 규격대로 지금 오늘 콘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차부터 시작해서 뚱뚱한 순으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속도는 100km로 먼저 진입해서 저 1번 세션의 마지막 주황색 콘이 끝날 때 악셀 오프를 할 겁니다. 악셀 오프해서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스티어링 워크로만 여기 저기까지를 콘을 안 치고 지나가면 통과. 한 가지 모델 X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악셀 오프를 하는 순간 회생제동이 좀 심하게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차들보다 좀 유리한 조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뭔가 긴급한 상황을 만나가지고 악셀 오프하고 레인 체인지를 할 때 결국에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테슬라는 그만큼 자동으로 감속이 되면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테스트하는 게 사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잘 반영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3부터 100km부터 가자! 공기압 다 맞췄어? 자, 아토3 자 100 첫 테스트. 자, 100km 통과. 두 번째 105km로 올려서 갑니다. 105km. (110) 자, 110까지 통과. 자, 115! 120, 120. 자, 타겟 속도 도달. 자, 125까지 갑니다. 자, 125. 저 125 한 번만 더 갈게요. 오케이. 자, 아토3는 안전하게 통과했던 거는 120까지. 125는 딱 그 전복 방지 전자 제어가 딱 들어오면서
차를 한번 이렇게 탕 하고 튕겨요. 그래서 저 마지막 코너를 자꾸 왜 치는지 보니까 이게 탕 튕기면서 그 다음 자세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120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는 EV3입니다. EV3 아토3가 120까지는 갔으니까 한 115부터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자, 에코 모드. 자, 타겟 속도 진입 115 들어갑니다. 아, 120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120. 이게 처음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막 앞뒤 양옆으로 요동을 치는데 그게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저기를 지나가기가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지금까지 느껴지는 느낌만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토3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오케이.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이즈 차는 산타페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산타페랑 소렌토를 저희가 둘 다 구했는데 산타페만 테스트하는 걸로 할게요. 산타페 100부터 갑니다. 자, 100. 깔끔하고요. 105 갑니다. 105. 자, 105. 5. 자, 110 갑니다. 110. 다시 갑니다. 자, 산타페도 105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일단 얘는 처음으로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부터 갑니다. 영국차. 이야, 엄청난데? 105로 다시 가볼게요. 자, 105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차가 번개처럼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통통통 하면서 좀 튀네요. 아무리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고 뭐고 해도 이게 이 무게를 감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차 갑시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한국의 자존심 100부터 갑니다. GV80 3.5. 자, 105. (110) 갑니다. 자, 110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0 다시 한번 가볼게요. 110. GV80 여기까지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 네. (100부터) 갑니다. 모델 Y RWD 100부터 갑니다. 모델 Y. 자, 105.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딱 떼는 순간부터 속도가 확 줄잖아요. 물론 일반 도로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다른 차들보다 요거는 좀 베네핏이 좀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자, 통과. 115 갑니다. 자, 두 번째 세션에서 콘을 하나 쳤는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굉장히 특이해요. 전자 제어가 안 들어와요 지금. 오. 자, 테슬라 테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테슬라는 진입해서 회상제동으로 인해서 여기 끝날 때까지 속도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한번 보기는 해야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건 전자 제어가 안 들어와요. 그 드르륵이 없어요 지금. 전자 제어는 안 들어오는 대신에 그냥 관성으로 차가 한번 이렇게 탕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와 이거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속도는 115까지인 것 같아요. 자, 모델 X. 자, 100km 시작. 오, 오. 자, 100km 통과. 오. 후. 자, 110 갑니다. (115) 갑니다. 테슬라 타면서 처음으로 전자제어가 들어왔어. 120 가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회생제동이 아무리 급격하게 확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첫 턴에서 이 차를 하중을 지지해주면서 밀려나가지 않게 버텨주는 힘은 그건 또 좀 제동이랑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잘 버텨요. 좀 신기합니다. 자, 모델 X 플레드 120 2차시. 오. X 테스트 종료.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큰 사이즈로 가야 되는데 비 올까봐 좀 걱정이라서 메인 이벤트 좀만 땡겨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일단은 요거 전자제어 빠진 모델 먼저. 자, 드디어 팰리세이드. 맙소사. 비가 떨어집니다. 100km. 자, 지금 두 번째 세션을 지날 때 너무 스티어를 빨리 꺾었는지 안쪽을 툭 쳤습니다. 아직 전자제어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느낌은 없고, 자, 아직 많이 내리는 건 아니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100km. 자, 펠리 105km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닥이 미끄러워집니다. 와, 이렇게 안 도와주나? 자, 제일 덩치가 큰 차량들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델 X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넘어가다가 지금 팰리세이드 전자제어 빠진 모델 딱 들어가면서 지금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일단 스탑을 했고, 비가 원래 3시부터 예정이었는데 지금 2시 20분부터 오고 있거든요. 진짜 조금만 더 도와주지. 어쨌거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제어가 빠진 모델 100km까지 통과를 하고 105 테스트 하다가 스탑을 했습니다. 생각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은 여기서 일단 빨리 좀 정리를 또 해야 되니까 일단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사무실 가서 다시 카메라는 켜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성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느낀 것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데이터도 쭉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뒤에까지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테스트 결과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많은 구독자분들의 차량을 받아서 테스트하러 갔으니까 테스트 결과적으로 이 테스트에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이 차는 어땠고 저 차는 어땠고 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좀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요. 저 나름대로의 하나의 꼭지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향비, 스티어링 레시오 얘기입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 이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토뷰에서 김기태 기자님이 팰리세이드 리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평상시에 안정성 평가를 하실 때 스티어링을 요만큼 90도 한 100도 정도까지만 꺾으시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180도를 이렇게 꺾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180도를 돌리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멘트와 함께 뒷바퀴가 들리고 하는 모습들이 막 강조돼서 나가면서 팰리세이드 안정성 논란이 좀 불거졌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김기태 기자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팰리세이드 리뷰 영상 댓글에 김기태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팰리세이드 스티어링 휠을 이만큼 180도 이상 이렇게 돌린 거는 차량마다 이 스티어링 레시오가 달라서 그런 거다. 무슨 말이냐? 스티어링 레시오는 요 앞바퀴가 1도 꺾이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0대 1, 15대 1을 할 때 이 1이 요거 1도예요.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그 앞쪽에 붙어있는 숫자는 안쪽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각도입니다. 안쪽에서 스티어링 휠을 15도 돌렸을 때 1도가 돌아가느냐, 10도만 돌려도 1도가 돌아가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기태 기자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이 팰리세이드의 스티어링 레시오가 이 앞에 숫자가 다른 차들보다 커.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만큼을 꺾으려고 해도 팰리세이드는 더 많이 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꺾은 거지 다른 건 없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댓글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테스트에서 제가 꼭 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차종별로 우리가 한 차선을 변경하는데 과연 이게 이 안에서 스티어링 앵글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눈에 띄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꼭 그것만을 보고자 한 테스트는 아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공교롭게도 저희가 테스트한 규격 ISO 3888-1이 차로를 한 개 옆으로 딱 이렇게 옵셋해서 움직이는 요 폭이 오토뷰에서 그 움직이는 폭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속도에 비슷한 간격만큼을 옆으로 이동할 때 들어가는 이 스티어링 조향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보시면, 자, 요건 일단 전부 100km 진입 기준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산타페, 자,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 Y고요. 모델 X 플레드, GV80.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 팰리세이드. 요거 전자제어 서스펜션 빠져있는 모델이에요. 오토뷰에서 리뷰했던. 자, 보시죠. 네,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랑 이 비슷한 덩치에 있는 다른 SUV들을 한번 비교해서도 한번 보시죠. 네,
이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ISO 3888-1 규격으로 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 이 안에서 과연 운전자가 이거를 조금 더 덜 꺾고 과하게 꺾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그냥 측면에서 대충 찍은 영상이 막 먼저 퍼져버려가지고 야 저 뭐 저렇게 할 거 무슨 테스트를 하냐 이런 여론들도 좀 생겼었는데요. 정면으로 들어가는 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진짜 타이트해요. 그리고 와 처음에는 딱 들어가고 나면은 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저 유리하게 하려고 이 콘 세워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좀 기교를 부려서 어떻게든 팰리세이드는 조금만 움직이면서 지나가고 어떻게든 다른 차는 좀 많이 움직이면서 지나간 게 아니었다는 거. 물론 그 차량의 특성에 따라서 얘는 좀 언더가 나고 얘는 좀 오버가 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게 오토뷰에서 테스트했던 것처럼 스티어링을 막 180도 이상으로 감아야 될 정도 수준으로 기어비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팰리세이드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 다만 여러분 방금 보시면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야 저 차는 왜 저래? 라는 거를 한번 딱 느끼셨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차냐면 모델 Y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진짜 딱 이러고 들어가요. 너무 신기한 건 나조차도 내가 저 차에 갑자기 저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들어갔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나봐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 영상들을 보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테슬라 모델 Y 스티어링 레시오가 얼마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10.3대1? 10.3대1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보통 이렇게 스티어링 기어비가 좀 타이트한 차들은 스포츠카들, 슈퍼카들이에요. 페라리를 기준으로 봤더니 페라리가 11대1이에요. 페라리가 11대1을 쓰고 GV80, 팰리세이드, 포드 익스플로러 이런 애들 다 15대1, 16대1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다 비슷해. 그래서 이제 요 조향비 얘기는 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토뷰 구독자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다 우리랑 똑같이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네 차가 좋네 내 차가 좋네, 이 차는 상품성이 떨어지네 어쩌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설렁설레하고 토론하고 막 욕하고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최소한 동일한 환경에서 한 차선을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이 스티어링을 얼마나 조향해야 되느냐의 그 차이가 팰리세이드만 이렇게 돌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SUV들끼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들은 솔직히 비슷했어요. 다 비슷했다고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굳이 스티어링을 더 많이 돌린 차를 찾으라면은 이제 아토3나 EV3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이 돌린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차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생겨서 제가 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걔네도 만약에 차폭을 규격에 맞게 줄여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 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요거는 좀 추후에 추가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오토뷰 구독자분들께서도 어디 가서 조향비 때문에 이만큼씩이나 막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하고 다니지 말자는 거. 이건 현대를 감싸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좀 똑똑해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쩌면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팰리세이드의 안정성이 정말로 안 좋게 느껴지더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된 수치들을 가지고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다가 수치들을 이제 쭉 띄우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텐데, 이 수치들이 뭐냐? 저희가 테스트할 때 세 번째 세션 맨 마지막에 있는 콘을 앞바퀴가 딱 지날 때,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이 차의 속도가 얼마였느냐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걸 만약에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냥 그 능력은 그 능력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 정도로 못해,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런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이 압도적으로 높은 속도가 그냥 한 번 뽀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앞쪽에 한 번 콘을 친 것도 있거든요. 그 콘을 치고 지났을 때도 비슷한 속도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90km 이상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콘을 통과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김기태 기자님께도 저는 그대로 여쭤볼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냐고.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같이 이거에 대해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한참 떠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시고 요 결과를 한번 같이 보면요. 팰리세이드가 저 끝에 갔을 때 가장 높은 속도를 유지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첫 턴이 들어갈 때 팰리세이드 혼자 전자 제어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1번 세션에서 2번 세션 지날 때 브레이크를 한번 딱 치고 지난 거를 팰리세이드는 안 치고 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이제 다시 오토뷰 팰리세이드 영상을 좀 떠올려 본다면 김기태 기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가 롤이 많다 보니까 차 스스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만큼 전자제어가 많이 개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지금 딱 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김기태 기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김기태 기자님의 이런 긴급 회피나 슬라롬 테스트 같은 거를 너무 아주 객관적인 너무나 로봇 같은 평가야라는 그거를 너무 이렇게 깔고 봐가지고 그러는 거지. 주관적인 평가에서 저 사람은 저 차량에 롤이 많다라고 느끼는구나 정도까지 저는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롤이 많은 거? 오케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오케이. 승차감이 안 좋아? 오케이. 난 이런 느낌이 싫어? 다 오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로 연결되는 거는 저는 여전히 좀 동의할 수 없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느낀 것들이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전자 제어라는 건 생각보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을 많이 살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대단히 대단하다. 정말 전자 제어는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 아토3 처음 첫 세션 날라 들어가는 거 다 보셨을 텐데 저는 만약에 아토3가 그렇게까지 날라 들어가고 있는 거를 제가 뒤에서 보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 뒤에는 그렇게 못 날라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 안에서는 꽤나 평온했어요. 사실 이게 뒤가 막 확 빠져가지고 됐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 그냥 슥 하면은 싹 밀리는 느낌이 있고 전자제어가 잡는 느낌도 분명히 있지만 꽤나 이게 그냥 부드럽게 싹싹 하면서 잡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와,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건 두 가지 놀라운 포인트인데 BYD가 전자제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다. 정말 똑똑해서 놀랐다. 그리고 다른 모든 차량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와, 진짜 어떻게 그 속도에서 막 털어가지고 그 무거운 차가 뒤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거를 막 한쪽만 브레이크하고 막 대각선으로 브레이크하고 막 이러면서 차가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냥 잡으면 안 되고 이게 또 전복되면 안 되잖아. 전복되지 않는 선에서 브레이크를 다다다닥 치면서 또 그 조향은 조향대로 움직여주게 하면서 굉장히 그 똑똑한 전자제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전자제어가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놀랐는데 아이오닉 5N 얘기 언제 하나 이거 기다리고 계셨죠? 이 전자제어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오닉 5N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오닉 5N의 전자제어도 정말 대단한 게, 자, 이거는 이제 앞쪽에 영상을 저희가 안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데, 자, 요게 이제 중간에 시도하는 과정이에요. 이 속도 보세요, 속도. 그리고 1번 딱 들어가서 2번에서 자리를 잡는데 뒤가 그냥 확 날라요. 확 나르는데 나 이거 브레이크 안 잡은 거거든.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요 정도 카운터 딱 잡은 상태로 기다리니까 잡혔어. 전자제어 들어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전자제어의 위대함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이제 꼭 여러분께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제어가 정말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이 대단한 전자제어를 이겨내는 조합이 바로 그 차가운 땅의 썸머 타이어 조합이더라. 이게 방금처럼도 그냥 카운터만 잡고 기다리면은 얘가 잘 잡아주니까 사실 좀 방심한 것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의 잘못입니다. 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썸머 타이어를 꼽고 그 난리를 치는 거에 대한 너무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온도에 대한 생각도 너무 안 했고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사고 난 세션 이미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먼저 올리셔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그 영상 인캠을 지금 이제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일단 뭐 이 사후에 어떻게 됐냐 또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요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에서 내린 다음에 차주분께 겁나 뛰었습니다. 차주님 어디 계세요? 차 인수하겠습니다. 어제 도계자 받고 인수하겠습니다 일단 외쳤고 인수하겠습니다 외친 다음에 어쨌든 테스트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인수하는 건 인수하는 거고 그래서 요 차 바로 다음에 테스트한 게 GV70인데 GV70이 앞에 테스트가 빠졌잖아요. 왜 빠졌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안 쫄았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GV70 때 이제 요거 사고 나고 바로 탄 거니까 진짜 한 10분 만에 바로 탄 거거든요. 와 그래도 쫄긴 쫄았나 봐요. 제대로 스티어링을 안 돌리더라고. 테스트가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걔는 도저히 이 결과에 같이 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테스트를 엉망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결과에서 빠져버렸는데 차주분께도 너무 감사했는데 영상에 못 써가지고 너무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인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테스트를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요 차를 이제 보러 갔어요. 테스트 다 끝나고. 근데 너무 멀쩡한 거야. 너무 멀쩡한 거야. 진짜.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 만에 수리 끝냈는데 현대 공식 들어가서 했거든요. 네, 여기 범퍼 교환했고 저쪽은 지금 이제 요 몰딩 여기는 이제 요거 이제 도색해서 색 맞춘다고 랩핑지를 잠깐 뜯어놓은 건데 결국에는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판금 들어가야 되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차주님께 이제 테스트 끝나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여기 랩업 플러스라는 랩핑샵 대표님이시거든요. 또 이 랩핑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차주님께 옵션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옵션을 드렸죠. 저희가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요 조건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서 검사 다 했는데 배터리 하체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딱 범퍼랑 저것만 됐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저희가 수리하고 플러스 1,000만원 플러스 샵 광고 해드리면 어떠냐. 너무너무 죄송하다 편하게 결정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차주분께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수리하고 1,000만원 내놔 광고해줘. 그래서 오케이 해서 저희는 이제 일주일 만에 수리를 싹 끝내고 이제 오늘 요거 촬영하고 차량 반납 드리러 갈 거예요. 반납 드리고 조만간 랩업 플러스 가서 광고 하나 찍을 겁니다. 광고 올라오면 여러분 다 봐주셔야 돼요.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오토뷰 시청자분들도 랩업 플러스 광고 올라가면 이거는 봐줘. 그리고 랩핑할 일 있으면은 집 근처 작업 진짜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다 하시는데 정말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차주분과는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잘 좀 정리가 됐는데 사실 천만 다행이에요. 하체에 안 다친 게 정말 천만 다행이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저도 저대로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저도 엄청난 경험치를 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좀 요걸 통해서 좀 그래도 하나 얻어가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썸머 타이어 진짜 전자 제어가 다 커버해줄 수 없는 영역까지도 간다. 썸머 타이어는 우리 가끔씩 왜 그 겨울에 M3, M4 뭐 포르쉐 이런 애들 겁나 쏘고 가다가 갑자기 차 확 돌아가 박는 거 한 번씩 보잖아요. 그 전자 제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간 거야. 100% 썸머 타이어일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고성능 차 타시는 분들, 특히나 썸머 타이어 또 꽂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덕분에 저희가 차량을 사실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X640D 후륜 조향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고, X7 네오테크에서 김영호 과장님이 직접 그 멀리서 타고 와주셨고, XM도 진짜 멀리서 타고 와주셨어요. 시청자분께서 테스트하라고. 근데 역시 BMW. 순정 타이어 꼽고 오시라고들 말씀드렸더니 전부 다 썸머 타이어 꼽고 왔어. 그래서 썸머 타이어 때문에 날아가 버린 그 와중에 도저히 그 썸머 타이어 꼽은 BMW들을 잡아 돌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인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2대 인수는 좀 그렇잖아. 그러는 바람에 BMW들은 다 테스트도 못했는데 아무튼 김강민 대표님, 김영호 과장님 다 친한 분들이고 XM 구독자분이시고 한데 다 너무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찬바람만 맞다가 그냥 가셨어. 아무튼 썸머 타이어 조심하자. 네 번째 또 하나 이 테스트를 좀 정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제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 110까지 갖고 누군 115까지 갖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인 이 차량의 안정성이나 뭐 이런 평가 지표들로 삼을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 결과적으로 따지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얻었고 유의미한 이런 또 비교값들이나 그리고 알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얻어오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테스트를 얘가 몇 킬로까지 이걸 통과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상에서도 좀 어느 정도 보였는데 차들마다 성향이 좀 달라요. 그 전자 제어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성향도 좀 다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어떤 차는 언더스티어가 좀 나요.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나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션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 근데 진입만 하고 나면 세 번째 세션까지 그냥 다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 오버스티어 성향이 강한 차들은 첫 번째 세션에서 두 번째를 넘어가는 건 되게 수월해요. 수월한데 다 넘어가고 나서 오버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리를 잡으면서 뒤가 날라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쪽에 있는 콘들을 다 치는 거거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고속 회피 기동이잖아. 고속 더블 레인 체인지야.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세션에 가서 뒤가 좀 나르는 건 전자제어가 잡도록 두고, 그냥 두고, 왜냐면 좀 날라도 다 잡으니까 일단 앞에 있는 걸 먼저 피하는 게 우선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언더스티어가 강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앞에 있는 거를 살짝 어렵게 피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 자세를 잡는 게 훨씬 더 이제 더 쉬워지고 조향도 더 쉽고 회피가 더 잘 되겠죠. 그 다음 타자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느낀 거는 전기차가 좀 유리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전기차도 종류별로 많이 해본 게 아니라 EV9도 가져갔는데 결국 못했단 말이에요. 쌍용스텐 대표님이 옆에 막 표지판까지 또 다 만들어가지고 막 또 보내주시고 했는데 결국 EV9 테스트를 못했는데 지금 모델 Y, 모델 X, 아토3, EV3 요 정도까지 테스트한 것만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들이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무겁다 보니까 여기서 더 무거운 차들은 기본적으로 진입할 때 언더가 심하게 나가지고 첫 진입이 잘 안 될 가능성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 그림만 잘 만들어내 준다면 차가 전기차가 오히려 고속 회피 기동할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 진짜 무서웠어요. 후륜 조향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뒤가 정말 싹 하고 돌아. 땅 하고 들어가면은 싹 도는데 걔는 무게중심이 사실 전기차처럼 뭐 바닥에 깔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니까 차가 솔직히 영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통통 하는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와 나는 내가 진짜 차 안에서 느낀 거는 땅땅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어쩌면 레인저버 스포츠 같은 경우도 그냥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고속 회피 기동할 때 그 옆으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밀려나주면서 전자제어가 잡는 게 아니라 너무 꽉 잡아가지고 탕탕 튕기는 그 느낌이 솔직히 좋게 얘기가 나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또 있었고요. 테슬라 모델 X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게 꼭 몇 킬로로 이거를 통과했다 아니다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 차량의 상품성을 논할 수는 없다. 다만 이렇게 규격화된 안에서 또 이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거동의 특성 하나는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전자제어가 다 잘 잡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앞에 똑바로 잘 보고 잘 운전하면 좋겠다. 하지만 혹시라도 긴급하게 꺾어야 될 일이 있으면 모든 차들이 이렇게 잘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듭니다. 뭐 정리가 엄청 길어졌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번 테스트 정말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 테스트였어요.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거는 마지막에 비가 예상보다 1시간 일찍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전자제어 빠진 팰리세이드를 다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V가드에서는 그 저희 지난번에 산타페랑 2대만 가지고 갔을 그때부터 차 보내주셔가지고 거의 한 2주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얘 딱 전에 그 비 오는 바람에 얘는 또 결국엔 타보지도 못하고 원래는 그리고 현장에서 V가드 광고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V가드 광고도 제대로 못했어요. 차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많이들 아시던데 저거예요.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PPF인데 와 진짜 시공이 정말 편하게 돼 있어요. 얘는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렇게 일자로 길게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인데 팰리세이드에 다 시공돼 있어가지고 계속 써봤는데 이 지문 방지 기능도 너무 좋고 터치감도 되게 부드럽고 하나 붙여봤는데 시공도 진짜 쉽더라고요. 그래서 V가드 여러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네오테크 김양호 과장님 와가지고 또 이제 테스트 좀 도움도 주시고 X7도 테스트 차량으로 이제 이 중에 뭐 테스트 하실래요 고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X7 골라서 그거 타고 주말에 저기 애기랑 같이 있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와 주셨는데 결국에 네오테크도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오테크도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오테크가 올 한 해에 이제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해외 레이스 좀 참가를 할 예정이래요. 해외를 돌 예정이래요. 그래서 해외 우리 이제 이렇게 나간다라는 출정식을 연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주예요. 다음 주에 여기 서울 근교에서 출정식을 하니까 가면은 카밋 좀 좋은 차들 와서 카밋도 하고 뭐 커피도 주고 뭔가 좀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네오테크가 앞으로 이런 거 하는구나 이런 거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차 좋아하시는 분들 또 네오테크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간 내서 가시면 재밌는 시간 되지 않을까라는
또 짤막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저희 테스트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후원금 받는다 그랬더니 뭐 결국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네, 자동차 가지고 뭐 테스트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 네, 종종 이런 일이 생겨요. 저희 인제스피디움에서 한창 제가 이제 그 트랙 테스트에서 나름대로 오브젝티브 평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일념으로 정말 오랫동안 거의 한 60대가 넘는 차량들을 인제스피디움을 돌면서 랩타임을 다 찍어놨죠. 네, 그러다가 인피니티 Q60S를, 그것도 노노재팬이 한창 제일 심할 때 날려먹었습니다. 전손. 그땐 전손이에요. 한 방에 5천만 원도 날려먹어봤는데,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정말 너무 다행히 잘 큰 돈 안 들이고 잘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희 이번에 후원금 다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이거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적게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이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160 테스트 때도 굳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이번에도 또 오시라 그래서 같이 구경하고 같이 놀자 그러고 이렇게 한 거고, 그냥 십시일반 나도 그냥 얼마라도 저기다가 넣어놓고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지. 이거를 뭐만 하면 요즘에는 뭐만 하면 뭐 돈이 뭐 어쩌고 뭐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2차 저차 이런 모션도 보고 같이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내가 막 르노 타가지고 막 그지 같다고 까고 막 EV9 까고 막 그럴 땐 내가 미울 수 있어. 근데 좀 최소한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좀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에 테스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김기태 기자님의 패리세이드 리뷰가 여전히 전 잘못됐다는 의견을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또한 그냥 같이 건전한 대화의 시작점으로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조만간 이제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 올라간 날 일요일인데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